자, 문제 5-2번. TAT 1급 제68회차입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가불입니다. 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자산 및 부채 내역입니다. 자산, 부채. 여기서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라고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 선수금하고 선급금은 왜 평가가 안 들어가냐면요. 선수금하고 선급금은 엄연한 금융자산이긴 하지만, 금융부채이긴 하지만, 그 평가에서는 화폐성 자산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 평가 대상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대여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 4개 정도만 해당이 돼요. 미수금, 미지급금은 본 적이 없어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수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걸 빨간색 표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낚시 문제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 꼭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은 왼쪽 하단에 여기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에 자 클릭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세무조정 참고 자료 한번 보아주세요. 회사는 외화자산과 부채를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자, 2번. 결산 시 임의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외화평가 차손익을 인식하였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취지는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을 배우면서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텍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매매 기준율로 이제 봐거든요. 근데 GAAP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매 기준율도 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했는 이제 그런 뭐 적용 환율 해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보고 이제 마감 환율을 측정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감 환율을 측정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달라지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 이제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강모모 교수님한테 그때 보수교육 받으면서 한국 거기 외화 거기에 보면은 마감 환율 금액이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을표에 대한 외화자산은 세무 쪽 기준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이 두 개를 자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외화 외상 매출금은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외화 금액은 얼마냐면은 27,000달러가 돼요. 자, 적용 환율은 얼마냐면은 3,024만원이 장부 금액인데 이게 1달러당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24만원에서 나누기 27,000달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1달러당 1,120원이 됩니다. 그래서 1,120원. 그럼 평가 금액은 얼마? 1,180원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세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1,180만원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1,180원에 원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62만원의 차이가 나요. 자, 이 뜻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플러스 난 금액은 이익으로 보면 되고요. 마이너스 난 금액은 손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닌 이익이잖아요? 이거는 외환환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화 장기 차입금 하면 되고, 외화 금액 얼마예요? 2만 달러. 적용 환율 얼마예요? 모르죠? 2,240만.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2만 달러로 바꿔봐요. 1달러당 금액 얼마? 1,120원이죠. 평가 금액 얼마예요? 적용 환율 얼마죠? 그렇죠. 1,180원. 외화 금액 얼마? 2,360만원. 마이너스 120만원이죠. 그래서 부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0만원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아, 물론 플러스 나면 이익이고 마이너스 나면 손실인데 똑같죠, 결론은. 예, 똑같아요. 그냥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났다 뭐예요? 얘는 손실이에요. 근데 이익 났을 때는 이제 실제 이제 장부상 금액과 외화 금액의 차익이 이제 자산인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입금산입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부채인 경우에는 뭘로 봐야 돼요? 손실이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적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반대로 이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원을 줘야 될 거를 120원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기 때문에 뭘로 봐야 돼요? 입금불산입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 외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게 나중에 세무 조정할 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원리만 알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계산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근데 할 줄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 금액만큼 또 차익을 또 봐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을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갑지를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송금의 차익 금액이 얼마냐면은 42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원래 퉁쳐가지고 이제 세무조정 한다고 하면은 입금 산입으로 끝나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수행과제를 보시면은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을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자산 따로 부채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위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계 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 쪽 하면 되죠. 자, 회계 쪽 한번 볼까요? 자, 회계 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회계상 이제 금액은 이 금액과 이 금액 차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기로 계산을 해서 전산에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그러니까 GAP로 보면 되죠.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돼요. 장부상 금액이 3,024만원이고,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 2,240만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쳐주면 돼요. 그러면 12월 31일자 장부에서 내가 입력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27,000달러에 1,165원. 얼마? 3,145만 5천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121만 5천원만큼 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익이에요? 이거 부호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채인 경우에는 2만 달러 곱하기 1165 얼마? 2330만원. 근데 2240만원만큼 빼면은 돈을 얼마 더 줘야 돼요? 90만원 더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90만원만큼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실. 손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의 차익은 얼마예요? 121만 5천원에서 다시 90만원 차익 얼마? 31만 5천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31만 5천원에다 치면 돼요. 그래서 차익이 10만 5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5천원 입금 산입 쳐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 따로 부채 따로 있기 때문에 위에 또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산인 경우에는 121만 5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차익이 31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 또 세무상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또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죄다 함정카드 다 깔려있죠. 여기서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기준점 뭘로 잡을 거냐? 기준점은 세무입니다. 무조건 세무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금액과 차익을 뺐을 때 얼마냐면은 162만원에서 빼기 121만 5천원만큼 빼니 40만 5천원만큼
더 넣어야 될까요? 덜 넣어야 될까요? 40만 5천원만큼 더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입금 산입이 돼. 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뜨면 세무조정 엄청 쉽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떠버리면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GAFP는 121만 5천 측정해놨는데 그 실제 이제 세무에서는 162만 원만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측정됐어요? 적게 측정했어요? 적게 측정됐으니 자산 입장에서는 더 수익 더 올려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유튜브 각각 하겠어요. 목소리가 좀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 봅시다. 그냥 120만원에 90만원 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손실 덜 넣었어요? 더 넣었어요? 손실도 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만원만큼 더 끌어올려야 돼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즉 송금 산입으로 처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낮게 측정되어 있으니 세무 쪽으로 더 올려줘야 돼서 마이너스 30만원.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가 얼마? 이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익 계산했더니 이 금액이 안 나온다? 그럼 또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세무조정 하실 때는.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정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흥분을 좀 많이 했죠. 네, 왜냐면은 세무조정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목소리 낮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세무조정 이렇게 하면 돼요. 나도 못합니다. 왜냐? 법인 조정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 수업을 하면은 잠옵니다. 잠아요. 100% 잠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목소리 높이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니 이제 세무조정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외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 거죠. 얼마? 40만 5천. 자, 이거 뭘로 해야 돼요? 사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내 갖고 있는 거죠? 왜냐? 돈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사내 갖고 있는 거니까 유보 발생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화 부채 평가 이름은 뭐라 뭐 그냥 안 따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송금 산입액과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자, 대략 한 10분 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나가면 돼요. 자, 실무수행 평가 자입니다. 28번부터 31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28번입니다. 문제 2와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입금 산입 유보 발생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 금액은 총 얼마냐? 자, 문제를 볼 때 유보 감소인지 유보 발생인지 잘 봐야 되고요. 입금 산입인지 송금 산입인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28번에 대한 문제는 40만 5천원이 답이 될 거고, 29번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을 물어보니 30만 원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0번 한번 볼까요?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갑에 회사 손익 계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회사 송금 계산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예요? 31만 5천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 2번에 당기 손익금 해당 금액 얼마냐 물어보면은 42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잘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